전등 눈 건강의 비밀, 안구건조증의 숨겨진 진짜 원인과 2주 만에 회복하는 방법. 눈이 뻑뻑하고 시리며 인공 눈물을 넣어도 잠시 분, 곧 다시 따가워지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죠. 눈이 너무 건조해서 TV 시청이 괴롭고 책을 오래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눈물 증발을 막는 기름길이 막힌 것입니다. 기름이요? 라고 애아해하실 텐데요. 우리 눈은 단순히 눈물로만 덮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점액, 그리고 물 이 세 가지 층이 함께 눈을 보호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층이며 눈꺼풀 속에 있는 작은 기름샘인 마이봄샘에서 나옵니다. 이 마이봄샘이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눈의 수분, 눈물은 금세 증발하고 눈 표면은 갈라지듯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잠깐만 시원하고 곧 다시 뻑뻑해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눈물의 질이 나쁜 것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뚜껑을 닫으면 오래 끓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면 물이 금방 증발하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름막입니다. 이 기름막이 사라지면 눈물은 그대로 증발해 버립니다. 현미경으로 눈꺼풀 안쪽을 보면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 통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깜빡임을 잊고 에어컨이나 난방기 바람을 계속 쐬는 생활 습관이 쌓이면 기름길이 점점 막힙니다. 결국 눈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기름이 굳어서 눈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수도에 기름이 굳어 막혀 있는데 그 위에 물을 계속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막힌 기름길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비싼 치료나 어려운 시술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넘게 안구 건조로 고생하던 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단 2주 만에 눈물막이 회복되고 시력이 좋아져서 TV를 편하게 보고 책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눈이 스스로 축축해지는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눈이 맑아지고 눈 시림과 건조함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여러분도 눈이 자주 시리거나 눈물이 나거나 인공 눈물 없이는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파트 1. 도대체 왜 눈의 기름길이 막히는가? 원인 3가지.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눈의 기름길이 막히는 걸까요?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나이, 습관, 그리고 환경입니다. 1. 나이, 에이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온몸에 기름기가 빠진다고 하죠. 피부도 푸석해지고 입술도 마르며 머리카락의 윤기도 사라집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꺼풀 속의 기름샘인 마이봄샘도 점차 기름을 덜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 이 기름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전엔 눈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엔 바람만 불어도 눈이 매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보다 얼굴이 좀 당기고 입술도 잘 트나요? 맞아요. 그게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이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기름이 부족하니 눈물은 금방 증발하고 눈 표면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이것을 단순히 피로로만 생각하면 계속 엇나가는 것입니다. 눈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눈에 기름길이 막힌 것입니다. 이 습관, 헤비츠. 요즘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보느라 눈을 쉬게 해주지 못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볼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깜빡임을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화면을 보면서 깜빡거리고 계세요? 대부분 잘 안 하셨을 겁니다. 정상적인 눈은 1분에 15번 정도 깜빡이는데 화면에 집중할 때는 4번에서 5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 표면이 말라붙고 기름이 굳어버립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이 오랫동안 돌지 않으면 굳어버리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굳은 기름이 눈꺼풀 안쪽 통로를 막아버리면 눈물은 코팅이 안 되고 결국 눈은 더 건조해집니다. 나는 인공 눈물 넣어도 안 나아져요 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눈도 숨 쉴 틈을 줘야 합니다. 3. 환경, 인바이런먼트.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공기, 온도, 습도, 자외선이 눈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 난방기 바람이 바로 얼굴로 오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바람이 눈의 수분을 싹 빼앗아 갑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미세먼지, 공기 중 유해 물질까지 섞여 있어서 눈의 기름층을 더 쉽게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여름의 에어컨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 눈을 말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눈의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 햇빛은 피부만 상하게 하는 줄 아시는데 눈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면 기름샘 주변 세포가 손상됩니다. 그 결과 눈물이 더 쉽게 증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선글라스 하나가 안약을병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AO의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 아이라인 문신을 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라인이 기름이 나오는 통로 바로 이쪽에 위치하거든요. 시술이 잘못되면 그 작은 구멍이 아예 막혀버립니다. 그럼 기름이 나오지 못해 눈꺼풀이 평생 메마르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보는 사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눈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눈에 기름길이 막혔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 막힌 길을 어떻게 다시 뚫느냐입니다. 지금은 단지 이유를 알았을 뿐이고 이제부터 진짜 해결 방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파트 2. 안구 건조증. 해결 방법은 따뜻함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녹여라.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눈꺼풀 안쪽에 있는 기름길, 즉 마이봄샘의 기름은 찬 온도에서는 절대 녹지 않습니다. 차갑게 굳어서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40°C 셀시어스 정도의 따뜻한 온도를 주면 그 굳은 기름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기름이 살살 녹아 눈물 위로 올라오고 그 기름이 눈을 덮어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막입니다. 이 보호막이 다시 살아나면 눈물이 증발하지 않고 눈이 스스로 축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돈 쓰지 말고 3분만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눈을 회복시키는 4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첫 단계, 온찜질 3분.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40°C 셀시어스 정도의 따뜻한 온도,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로 수건을 적신 후 물기를 짜고 눈 위에 올려놓고 3분만 계세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휴식할 때 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눈이 살짝 따뜻해지고 피로감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름 배출 1분. 이 단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름이 녹았으면 이제 그걸 꾹꾹 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은 기름이 다시 굳어버립니다. 찜질이 끝나면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아주 살살 눌러주세요.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아기 볼살을 누르듯이요. 윗눈꺼풀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눈꺼풀은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밀어주듯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쪽에 있던 기름이 아주 천천히 밀려 나옵니다. 이때 눈이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막혔던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1분만 해주세요. 절대 세게 누르지 말고
눈이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세 번째, 인공 눈물로 헹구기. 이것은 찜질하고 기름을 짠 다음에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한다면 눈 속에는 녹은 기름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걸 씻어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오히려 염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 눈물은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뚜껑을 열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작은 튜브형이죠. 뚜껑을 딸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위쪽으로 툭 따면 플라스틱 조각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항상 아래쪽으로 따셔야 합니다. 그 다음 첫 한두 방울은 버리세요. 눈을 살짝 아래로 당기고 눈동자 바로 이쪽이 아니라 빨간 살 부분에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그럼 인공 눈물이 자연스럽게 눈 전체를 돌면서 기름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이걸 하고 나면 눈이 훨씬 맑아지고 시원해집니다. 네 번째, 눈꺼풀 세정, 마무리.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찜질을 하면 기름이 녹으면서 눈 주변에 조금씩 남는데 그걸 닦지 않으면 세균이 붙어 버립니다. 세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티트리 오일이 들어간 전용 아이 클렌저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시중에 아이애닙 티트리 클렌저 또는 눈꺼풀 세정 티슈 같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티트리 오일은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염증균을 억제해 줍니다. 단, 100%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용 세정제나 희석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이것을 면봉이나 화장솜에 살짝 묻혀서 속눈썹 뿌리 부분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이때 눈을 꼭 감고 하셔야 합니다.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를 닦듯이 살짝살짝 그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용 제품이 없다면 집에 있는 자극이 적은 락한 폼 클렌징도 괜찮습니다. 손끝에 거품을 아주 조금 내서 눈가를 가볍게 쓸어주고 미온수로 헹궈내세요. 우리때를 밀 때 몸을 따뜻한 물에서 불린 다음에 밀듯이 눈도 똑같습니다. 따뜻하게 불리고 부드럽게 닦아내야 기름길이 다시 열립니다. 한 번 한다고 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자기 전 이 방법을 꾸준히 하다 보면 눈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눈이 맑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수는 매일 하지만 진짜 눈 청소는 이런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온찜질로 녹이고 부드럽게 밀어주고 깨끗하게 헹구고 세정으로 마무리. 이 4단계가 바로 눈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일주일, 2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결국 안구 건조증의 근본 해결법은 락도 인공 눈물도 아닙니다. 따뜻함이 약입니다. 파트 3. 눈 건강을 망치는 위험한 오해와 올바른 사용법. 지금까지 눈의 기름기를 녹이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법까지 배웠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눈을 더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1. 인공 눈물. 아무거나 쓰지 마세요. 인공 눈물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방부제가 들어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판매하기도 합니다. 방부제가 있는 인공 눈물은 눈 속의 세균 증식을 막으려고 넣은 것인데 이것이 오래 쓰이면 눈의 세포까지 공격합니다. 마치 잡초를 없애려고 농약을 쳤는데 꽃까지 같이 말라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결국 인공 눈물을 넣을수록 눈이 더 건조해지고 점점 더 자주 넣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이겁니다. 반드시 일회용 무방부제 인공 눈물을 사용하세요. 한 번 쓰고 버려야 합니다. 아깝다 하고 다음날 또 쓰면 뚜껑을 닫아놨어도 이미 오염된 것이니 안 됩니다. 이 사용량은 적정량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4회에서 6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번 넣을 때 한 방울만 넣으세요. 가끔 씻어내듯이 눈에 줄줄 짜 넣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정말 안 됩니다. 눈 안에 좋은 성분까지 전부 씻겨나가 결국 눈 표면이 더 말라버립니다. 인공 눈물은 보충이 아니라 코팅이라는 생각으로 써야 합니다. 필요할 때 한 방울만,
그것이 진짜 약입니다. 3. 절대 눈을 비비거나 닦지 마세요. 인공 눈물을 넣은 뒤에 바로 눈을 비비거나 닦지 마세요. 손에는 생각보다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비비는 순간 눈 표면에 상처가 생깁니다. 특히 마른 눈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4. 온찜질은 40°C 셀시어스를 넘지 마세요. 온찜질을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녹여야지 하면서 뜨거운 수건을 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화상을 만들고 눈꺼풀의 피지샘을 손상시킵니다. 온도는 40°C 셀시어스 정도가 적당합니다. 뜨겁다 싶으면 이미 과한 것입니다. 기름을 짤 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많이 짜야 효과 있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눈꺼풀은 정말 랄른 조직이라 세게 누르면 멍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기 볼살을 만지듯이 부드럽게 하세요. 6. 티트리 오일은 희석 제품만 사용하세요. 100% 티트리 오일은 절대 안 됩니다. 꼭 전용 눈꺼풀 세정제나 희석된 티트리 클렌저만 쓰세요. 파트 4. 눈을 평생 편안하게 만드는 기본 습관 3가지. 여러분, 눈은 매일 우리를 대신해 세상을 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눈을 너무 함부로 다뤘습니다. 눈이 조금 시리면 그냥 참고 인공 눈물 넣고 끝내는 시기였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제대로 돌봐주세요. 아무리 잘 녹이고 닦아도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또 막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눈을 평생 편안하게 만드는 기본 습관 3가지를 꼭 알려드릴게요. 1. 눈 깜빡임 운동. 기름을 펌프질하세요. 우리가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인다고 했죠. 스마트폰이나 TV에 집중할 때는 5번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눈에 기름이 펌프질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름이 잘 돌지 않으니 결국 굳어버리는 거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예식적으로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3초에 한 번 완전히 감았다가 뜨는 느낌으로.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할 때는 1시간에 한 번은 화면에서 눈을 떼고 멀리 창밖의 나무나 하늘을 보세요. 이 습도 관리, 축축한 환경을 만드세요. 눈은 축축한 공기 속에서 살아요. 하지만 요즘은 실내가 너무 건조합니다. 건조한 공기 속에서는 눈물막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인공 눈물을 써도 금세 다시 뻑뻑해지는 것입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가습기가 없다면 물컵이라도 하나 올려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냉방기나 난방기의 찬바람, 뜨거운 바람이 얼굴로 바로 닿지 않게 하세요. 바람이 직접 눈으로 가면 눈의 보호막이 그대로 증발합니다. 3. 정기적인 눈 청소,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안과에 가세요. 치아는 2년에 한 번 스케일링하죠. 눈도 똑같습니다. 2년에 한 번은 안과에 가서 전문적으로 마이봄샘 상태를 확인하세요. 눈꺼풀 안쪽에 기름 찌꺼기가 얼마나 쌓였는지, 염증이 있는지 등은 집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라고 방치하면 그것이 바로 만성 안구 건조증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단순 건조감이지만 점차 염증으로 바뀌고 결국 기름샘이 망가지면 다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깜빡임으로 눈에 기름을 펌프질하자.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자. 1년에 한 번은 눈 청소하자. 이 3가지가 바로 눈을 늙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파트 5.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핵심 영양성분. 여기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짚고 갈게요. 1. 오메가3. 눈의 기름층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EPA와 DHA 합이 1000mg 이상인 RTG 형태를 드세요. 영양제 대신 음식으로 드시려면 등 푸른 생선, 들기름, 아마씨 오일을 드세요. 특히 들기름 한 스푼은 눈에 윤활유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밥숟갈로 한 스푼 공복에 먹으면 속도 편하고 흡수도 좋습니다. 이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A는 각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위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빛이 번지거나 침침해집니다. 밤에 운전할 때 눈이 흐릿하다는 분들 대부분 루테인과 비타민 A 부족입니다. 음식으로는 당근, 단호박, 시금치, 케일, 달걀 노른자, 브로콜리처럼 색이 진한 채소들을 드세요. 그 색소 속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 있습니다. 단, 루테인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됩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볶을 때 좋은 올리브유 한 스푼이나 들기름을 넣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3. 마그네슘. 우리 눈 밑이 파르르 떨릴 때 마그네슘을 먹으라고 하죠.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눈도 근육입니다. 렌즈를 움직이고 초점을 맞추는 모든 과정이 근육 운동이에요. 음식으로는 견과류,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가 좋고 영양제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좋습니다. 반대로 단 음식, 튀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눈의 염증을 키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은 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겠죠. 파트 6. 마무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절대 스스로 시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시계에 줘야 합니다. 스마트폰보다 눈을 먼저 충전하세요. 눈은 여러분의 세상을 비추는 창문이니까요. 눈은 단순히 시력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감각기관입니다. 눈이 편안해라 마음도 편안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악도, 수술도 아닙니다. 매일 몇 분만 시간을 내서 눈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아침, 오늘은 눈이 막네 하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눈이 자주 시리고 뻑뻑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윤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